안녕하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지난해 또는 금년에 주식을 투자하셨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30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개설한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계속 오르는 주식시장에서도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식은 오래된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은 반면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세금 폭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주식 투자와 세금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같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과 세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관련되어 꼭 알고 계셔야 할 용어들을 이해하고 주식으로 벌은 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과 관련되어서 알고 계셔야 할 용어는 첫째, 롱텀과 숏텀, 둘째는 캐피탈 게인과 캐피탈 로스, 셋째는 디비던드입니다. 먼저 롱텀과 숏텀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컨셉인데요. 주식을 투자한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롱텀,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숏텀으로 단기 투자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롱텀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숏텀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롱텀인 경우는 0%부터 2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투자한 후 1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 소득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서 소득에 따라서 현행 세율로 최고 37.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최고 세율만 보면 롱텀일 경우는 최고 세율이 20%, 그리고 숏텀일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3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냐 또는 단기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최고 세율의 경우 무려 17.5%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의 매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피탈 게인과 캐피탈 로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캐피탈 게인은 우리말로 하면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고, 캐피탈 로스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때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해서 발생한 손익을 우리는 롱텀 캐피탈 게인 또는 롱텀 캐피탈 로스로 분류를 하고, 주식을 1년 내에 처분해서 발생한 손익을 숏텀 캐피탈 게인 또는 숏텀 캐피탈 로스로 정리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손익이 발생했을 때의 용어를 지금까지 이해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는 배당금에 대한 이해입니다. 배당금은 영어로 디비던드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은 회사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금의 일부를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 지분만큼 할당되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익금을 배당받은 배당소득 역시 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자신이 언제 얼마나 배당금을 받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년 초에 투자회사로부터 1099 DIV라는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에 내가 지난해 받은 디비던드, 즉 배당금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디비던드가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오디너리 디비던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미국 회사 또는 자격이 되는 외국인 회사여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자격이 없는 배당금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보유했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가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회사에서 1099 DIV를 발행할 때 이것을 분류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발행된 1099 DIV 폼을 보고 오디너리 디비던드 박스에 금액이 있으면 내가 받은 배당금은 오디너리 디비던드로 일반 소득세율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퀄리파이드 디비던드 박스에 금액이 있으면 내가 받은 배당금은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0%부터 최고 20%까지 부과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당금은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로 분류되어야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서 세율에 영향을 주는 용어들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세율 부담으로 또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매매가 있게 되면 주식 매매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 이상 보유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국은 주식시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1년을 하루라도 넘겨서 처분하게 되면 롱텀으로 분류가 되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10만 달러가 예상되는데 1년이 못 돼서 처분했다면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연방 최고 세율인 37.5%가 적용되어서 37,500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1년 하루가 되어서 처분했다면 롱텀으로 분류가 되어서 최고 세율인 20%가 적용될 경우 2만 달러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며칠 사이로 17,5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식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 소유 기간에 따른 세율만 고려한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손실을 본 적이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손실 금액이 남아있다면 이익이 보이는 주식을 처분해서 누적되어 온 손실과 상세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투자 손실이 있다면 과거의 손실이나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한 같은 해의 손실 모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부동산을 처분해서 5만 달러 손실이 있었고 2021년에 주식을 처분해서 1만 달러 손실이 있었는데 2021년 말에 주식을 잘 투자해서 10만 달러의 이익을 보았다면 이 2021년에 발생한 이익에서 2019년 부동산 손실 5만 달러와 같은 해 2021년 발생한 주식 매각 손실 1만 달러 합한 6만 달러를 뺀 나머지 4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 배당금 기록되는 날짜 2 내지 3일 전에 주식을 구입하고 주식 배당금을 받고 2 내지 3일 후에 바로 매각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퀄리파이드 디비던드가 아니고 오디너리 디비던드로 분류되어서 일반 소득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 배당 받은 날로부터 최소 61일 이상 소유한 후에 매각하시게 되면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로 분류되게 되면 더 낮은 세율인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와 같은 최고 20%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배당 소득을 노린 주식 투자였다면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워시 세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워시 세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가장 매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워시 세일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시점 30일 전후에 같은 주식을 재매수하게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해에 캐피털 게인, 즉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이나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나 팔고 싶지 않은 주식을 매도할 때 이런 워시 세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에 매도를 해서 10만 달러 차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년 미만 소유한 후 매도했기 때문에 숄텀 캐피탈 게인으로 연방 세금만 최고 37%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주식을 주당 $500씩 100주를 팬데믹 전인 2020년 2월 1일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50,000를 보잉 주식에 투자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 가격이 팬데믹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12월 1일 현재 주당 $300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200의 손실을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 같은 날 매각한다면 총 100주니까 $20,000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곧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100,000의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40% 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잉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20,000 손실을 이 $100,000 이익에서 공제받은 후 바로 재구입하면 보잉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존하고 테슬라 주식에서 벌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생각에는 꼭 누가 참견하죠? 네, 바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는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30일 내에 재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 손실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주식 매도는 실제로 팔 의지가 없이 손실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가장해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워시 세일이라고 하고 이 워시 세일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이것을 모르고 워시 세일에 걸리면 세금만 왕창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워시 세일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식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오퍼튜니티 존으로 투자해서 절세를 꾀하는 방법입니다. 오퍼튜니티 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된 지역에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투자하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 오퍼튜니티 존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영원히 면세가 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원금은 제외하고 이익금만 투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뭘 기준으로 세금 보고 하느냐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라빈훗이나 또는 어메리트레이드 등 다양한 주식 투자 앱을 통해서 개인들이 손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로부터 매년 1월 1099B 또는 1099DIV를 받게 됩니다. 혹시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본인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리포트 또는 스테이트먼트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1099B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식 매도와 매수한 내역이 자세히 있고 캐피탈 게인과 로스는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9DIV는 디비던드 소득을 그리고 반도와 같은 이자 소득을 꾀하는 투자를 하셨다면 1099INT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주식 투자해서 이익이 생겨도 주식 어카운트에서 현금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년 정세 내야 함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세금 납부 시기도 꼭 고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연중에 주식 거래를 활발히 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 주식에 투자해야 해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매년 접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할 때 큰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는 점과 지난해 큰 이익을 보았는데 연초에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세금 납부할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 다음 해 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주식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주식 투자와 세금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